그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이다. 그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잃어가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여름, 전쟁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작됐다. 마을은 순식간에 변했다. 낯선 군인들, 불안한 눈빛들, 그리고 조용해진 어른들.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입을 다물었다. 철수는 그날도 친구들과 냇가에 있었다. 물수제비를 던지고 발을 담그고 아무것도 몰랐다. 해가 기울 무렵 집에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부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났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평소라면 저녁 무렵 골목을 뛰어다닐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들어와.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낮고 무거웠다. 철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마루에 앉았다.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지금 떠나야 한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철수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남쪽으로 그저 살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신발이 없는 아이, 아이를 업은 어머니, 짐을 버리고 걷는 노인들. 그 행렬 속에서 10살 철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걸. 이틀째 되던 날 철수는 길 위에서 한 노인을 봤다. 그 노인은 짐 보따리 하나를 꽉 안고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철수도 지나쳤다.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발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노인은 아직 그 자리였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철수는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다. 그게 처음으로 느낀 죄책감이었다. 10살짜리가 느껴선 안 됐을 감정이었다. 형, 배고파. 동생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안은 이미 말라 있었고 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사흘째 되던 아침, 철수는 발바닥에서 피가 나는 걸 알았다. 신발 밑창이 떨어진 채 걷다 보니 발이 다 헤어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었고 어머니 얼굴에 근심만 하나 더 얻는 꼴이었다. 그는 그냥 천조각으로 발을 감고 다시 걸었다. 그게 그 아이의 방식이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참고 견뎌냈다. 사흘째 되던 오후 총소리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터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피난 행렬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가족을 끌어당겼다. 길 옆 둔덕 아래로 아이들을 숨기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모두를 끌어안았다.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철수는 숨을 참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혹시 그 소리가 밖에서도 들리지 않을까? 동생은 울고 싶은 걸 참느라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어머니는 동생의 입을 손으로 살며시 막으며 눈을 꼭 감았다. 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다. 철수야. 철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아버지는 철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가장이다. 철수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엄마랑 동생들, 내가 지켜라. 그 말은 부탁도 명령도 아니었다. 그건 삶을 넘기는 말이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겠어요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겁고 거친 손이었다. 그 손의 온기가 이마에 닿는 그 짧은 순간이 철수에게는 마지막 인사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손을 놓았다.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뒤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철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멀어지는 아버지의 등을 끝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등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까지. 그날 이후 그는 아이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이후 철수는 울지 않았다. 배가 고파도 참았고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았다. 동생이 울면 먼저 안아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철수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냇가에서 물수제비 던지며 놀았던 것, 친구들과 해질 때까지 뛰놀던 것,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빗소리 듣던 것, 그런 기억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동생이 물었다. 형,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이 어디인지 그도 몰랐기 때문이다. 돌아갈 집이 남아있는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10살짜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하면 동생이 더 무서워할 것 같았다. 조금만 있으면 돼.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했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것도 소리 없이 울었다. 누군가 들을까봐 그 10살짜리는 울 때조차 혼자였다. 낮에는 가장이고 밤에는 아이였다.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만으로도 그는 매일 지쳐갔다. 한 번은 낮에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골목 어딘가에서 공기놀이를 하는 소리였다. 철수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눈을 걷었다. 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자신은 이제 저 아이들과 다른 편에 있다는 걸 알았다. 철수가 스스로 아이이기를 포기한 순간이었다. 어머니 이름은 순이었다. 32살. 그녀는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철수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무릎이 아파도 아이들 밥은 꼭 차렸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이불 위에서 바느질을 하며 기다렸다. 그런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날 이후 어머니의 콧노래가 멎었다. 피난민 수용소에 자리를 잡은 후 어머니는 새벽부터 나갔다. 빨래를 해주고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장터에서 김치를 팔았다. 맨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밤이 되어 돌아오면 그녀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 감는 모습이 기도인지 다짐인지 철수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철수가 일찍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벽 한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눈에 아무것도 없었다.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 살아있지만 어딘가 먼 곳에 가 있는 눈이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다. 배고프지?
금방 차려줄게. 그 웃음이 철수는 무서웠다. 어른이 억지로 짓는 웃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10살짜리도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철수가 절대로 어머니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어머니한테는 내가 버팀목이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다짐이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그냥 그래야 한다고 10살짜리가 혼자서 느꼈다. 시장 바닥은 차가웠다. 어느 아주머니가 철수를 붙잡았다. 이거 다 팔면 밥 해줄게. 그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창피했다. 하지만 창피함보다 배가 더 고팠다. 고등어요. 고등어 사세요. 목청껏 소리쳤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며칠은 혼자 삼키며 걸었다. 배가 고팠고 다리가 아팠고 사람들이 가끔 째려봤다. 꼬마가 뭘 팔아? 그 말에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여유가 없었다. 그냥 발길을 돌려 다른 손님을 찾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 생선을 다 팔고 손에 밥 한 덩어리를 쥐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그는 밥을 들고 돌아왔다. 형이다. 동생이 웃었다. 철수는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잠든 후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손가락 마디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손톱 아래에는 일하다 생긴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아니, 이 손이 애 손이냐?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런데 그날 밤 철수는 사실 자고 있지 않았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며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울고 있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뜨면 어머니가 울음을 멈출 것 같아서 어머니도 울어야 한다.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그것이 10살짜리가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다. 모른 척 자는 척 해야 했다. 덕분에 어머니는 그날 밤 실컷 울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동생들은 자랐다. 학교를 다니고 웃고 떠들었다. 막내는 철수가 번 돈으로 중학교에 갔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뛰어들어오며 형, 붙었어. 소리쳤다. 철수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는 학교를 한 번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또래들이 교실에서 구구단을 외울 때 그는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을 셌다. 또래들이 운동장에서 뛸 때 그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웃었다. 진심으로.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철수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 있었다. 그는 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은 결혼을 했다. 누군가는 사진을 들고 와서 내 애 좀 봐봐 자랑했다. 철수는 그 아이를 안아보고 웃으며 돌려줬다. 집에 오는 길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결혼도 내 아이를 갖는 것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는 없을 것이라는 걸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봄날 철수는 길을 걷다가 꽃이 핀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젊은 연인을 봤다.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속삭이자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철수는 잠깐 발을 멈췄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었다. 그날 왜 발을 멈췄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청춘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 겨울 철수는 길에서 쓰러졌다. 숨이 가빠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섰다.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땅이 차가웠다. 뺨에 닿는 눈의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누워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눈앞에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형이다. 웃으며 달려오던 그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억지로 짓던 그 웃음, 그리고 아버지의 눈, 흔들리지 않던 그 눈. 안 된다. 내가 쓰러지면 끝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발이 떨리고 무릎이 흔들려도 그래도 걸었다. 그에게는 아직 쉴 권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철수가 43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는 철수를 불렀다. 방 안에 약 냄새가 가득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작아져 있었다. 그 얼굴에서 젊은 날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철수야. 네, 어머니.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미안하다. 철수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 어릴 때 아이답게 살게 해줬어야 했는데. 물수제비도 던지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그래야 했는데. 근데 엄마가 그걸 못 해줬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철수는 그 손을 잡았다. 얇고 차가운 손이었다. 예전에 자신의 손을 잡던 그 크고 따뜻한 손이 아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다. 저 괜찮았어요. 진짜로요. 그 말이 거짓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그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이 듣고 싶었을 어머니를 위해 그는 끝까지 그 말을 지켰다. 어머니는 그날 밤 눈을 감았다. 철수는 새벽까지 그 방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그것이 그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한참 지난 어느 명절이었다. 가족들이 모였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동생들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날랐다. 사위들이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아 있었다. 철수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누군가 말했다. 큰아빠는 왜 저기 혼자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였다. 철수는 빙긋 웃었다. 여기가 잘 보여서. 그 말이 전부였다. 나중에 동생 중 하나가 술잔을 들고 옆에 앉았다. 형 덕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알지?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잔을 들었다. 그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오래 걸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걷고 싶었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그랬다. 길가에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림자가 보였다.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철수는 잠깐 발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별이 많았다. 오래된 집의 낡은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어릴 때도 이 하늘을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난길에서도 시장 바닥에서도 어머니 손을 놓아드리던 날에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오래된 습관처럼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제 내가 가장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죠?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말이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아버지, 근데 저 한 번만이라도 행복해도 됐던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별만 조용히 빛났다. 그는 그 질문을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다.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다. 동생들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버텨온 시간들이 다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평생 묻어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영영 대답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동생이 웃는 것, 어머니가 밥 짓는 냄새,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자는 것. 그 작고 평범한 것들이 자신의 행복이었다는 걸.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은 이미 그의 삶 곳곳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몇 년 후 철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이 모여 장례를 치렀다. 동생들은 울었다. 조카들도 울었다. 누군가 말했다.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몰랐어. 그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이 발견됐다. 누렇게 바른 표지에 군데군데 손때가 묻어 있었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펼쳤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장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가족이 웃고 있었으니까. 그 공책은 지금도 동생 집 서랍 속에 있다고 한다. 아무도 버리지 못했다. 철수는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 학교도 결혼도 자신만의 시간도. 하지만 그가 지킨 것들은 남아 있었다. 동생들의 삶, 조카들의 웃음,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줄. 그것이 그의 삶이 남긴 전부였고 동시에 전부이기에 충분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이 채널은 그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